안녕하세요. 중고차 임의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00만원대 휘발유 차량이 어떤 차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영상이 너무 길고 지루하다 라고 생각하셔서 정답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정답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설명란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봐주시면은 재빨리 도움이 되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차가 있는지 그냥 설명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근거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하시더라도 봐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영상하기 앞서서 먼저 보여드리는 기본값에 원래는 빵원인데 오늘은 50만원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왜 그런 거냐, 400만원대 쭈루룩 봤는데 휘발유 차량 400에서 500만원 사이에 그 차량을 쭈루룩 봤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더해졌다 라고 한다면 검색을 눌렀을 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5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제가 세팅한 건 400에서 500인데 405만원짜리가 45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빵으로 바꿨다 라고 하면 이 더뉴모닝 밴 그리고 크루즈 그리고 NF 트랜스폼 가격이 이 금액인데 바뀌었죠.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유튜브 딜러들도 이 기능을 썼다가 다른 고객님께서 이거를 확인하시고 물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저한테 오셨다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딜러들도 다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꾸준히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미안해서 믿고 갔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환경 설정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가 어떤 분께서 물어봤는데 환경 설정 건드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는 안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그냥 얼렁뚱땅 안 보여주고 그냥 넘어가면은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면은 그냥 기분 좋게 보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딜러분을 만나셔야 되는데 믿으니까 미안하니까 믿었는데 당연히 이거 안 건드렸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세 공부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당하시는 분들이 많다 라고 해서 이 기능이 있다는 건 꼭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다른 데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은 금액 여기부터 해서 어떤 차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이 금액대 안에서 좀 많이 있는 차량을 보시는 게 좋은데 간혹 가다가 원래는 생각보다 이것보다 위에 있는 차여야 되는데 보니까 있네? 그래서 그 차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그 차가 만약에 아니게 되면은 딴 차가 눈에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매단지 한 번 방문했을 때 바로 구매하기가 어려워지고 이 차를 생각했는데 그 한 단계 밑에 차를 사야 되면은 꺼려져요. 예를 들어서 그랜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더 럭셔리 그랜저를 보고서 저렴한 게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 차가 딜러가 좋다 그냥 뭐 전문적인 지식 없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냥 뭐 위에 차 그냥 이거 괜찮으니까 사세요라고 했고 샀어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고요. 매매단지 가갖고 그 차가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그 아래 차를 구매해야 될 때 그 계획이 좀 틀어진 부분 뭐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만약에 400부터 500 사이의 금액을 준비하셨다고 한다면은 좀 많이 나오는 차량 중에서 보시는 게
이 차가 아니면 딴 차를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있더라도 뭐 몇십만 원 차이,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연식 키로수도 많이 차이가 안 날 거니까 일반적인 차량을 보시는 게 안정적인 구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고차는 기분이에요. 만약에 그 차 보러 갔는데 그 차가 아니면은 일단 기분이 상하고 봅니다. 왜냐면은 중고차 인식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구매자 입장으로서 좀 깔끔한 차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똑같을 텐데 좀 아니게 돼버리면은 아무리 얼굴 내놓고 하는 유튜브 딜러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유튜브 딜러가 아니고 광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신뢰가 팍팍 떨어지고 처음에 그 호감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는 성격이 좋으시나 안 좋으시나 좀 깐깐하시나 아니면 유하시나 그거는 매한가지일 겁니다. 근데 남이 타던 중고예요. 새 제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는 어떤 분이 타셨던 그런 차일 가능성이 높은 중고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교할 수 있는 많은 일반적인 금액 범위에 이 금액이면은 이 정도 연식과 키로수구나. 근데 갑자기 싼 게 있으면은 그거를 보긴 보되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아 이거 사야 되겠어, 이거를 봤으면 좋겠어, 이게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기대보다는 실망이 되실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래에 정리를 해두는 거는, 설명란에 정리를 해두는 거는 일반적인 차량을 이 금액대는 이 정도 차량을 보시는 게 좋아요 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한 단계 위에 차도 유튜브 보니까 좀 이제 광고하고 좀 파는 것 같던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냥 제 영상이 혹시라도 100%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항상 한 개만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작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구매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구매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생각을 하는데요. 돈에 관계없이 차에 맞춰서 돈을 준비하느냐, 아니면은 돈에 차를 맞추느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구매 방법이 나눠진다. 이게 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100만원 시리즈, 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쭈루룩 이제 시리즈로 갈 건데, 요거는 돈에 맞춰서 차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좋은 차가 한 단계 위의 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정 시세의 차를 포커스로 맞추는 게 더 건강한 차를 구매할 수 있고, 이 차가 아니면 또 다른 차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구매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더뉴 모닝,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좋은데 400만원대 차가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벤이라서 그런 겁니다. 벤 구하시는 분들은 한 400만원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완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완전 무사고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5만 킬로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계기판 사진이나 성능을 보면 딱 5만이 아니라 5만 4천, 이러한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게다가 또 렌트 이력이 있으니까 좀 싼 거다, 렌트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안 좋을 수도 있을 거고 보기는 봐야 되는데, 렌트 이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1인 신조로 한 분만 장기 렌트카로 탔을지, 아니면은 진짜 렌트카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탔을지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추측상으로는 벤이라면은 여러 사람이 탔다라기보다는 거의 신차 장기 렌트카 내지는 뭐 1인 장기 렌트카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추측만 할 뿐이지 그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은 성능을 보는 방법은 이 종합검사 날짜가 지났느냐, 이거는 지나 있어도 그렇게 차 성능에 문제가 없을 때가 상당히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튜닝이 있느냐, 뭐 거의 이 정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 ppm 뭐 이것도 보고 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요거는 참고만 하는 거고 거의 뭐 수치를 보는 거지 이것 때문에 차를 걸러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제 경험상은 좀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실제로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은 바꾸면 되는 거니까, 다른 경쟁 후보 차량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실물을 좀 열심히 보는 편입니다. 실물을 봤을 때는 뭐 사실 별게 없어요. 여기가 까졌느니, 아니면은 뭐 유리 돌방이나 금이 있느니, 사이드미러가 깨졌다든가, 이 잘 안 보이는 이 밑에 부분이 먹었다든가, 문콕이 심하게 다발적으로 많다라든가, 그냥 기분적인 겁니다. 여기가 금이 갔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썬팅에 기포들이 엄청 있어서 썬팅이 잘못됐다라든가, 요런 거. 아니면 부식이, 연식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부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식이 있다라는가, 뭐 그런 거 봅니다. 이런 실링 부분, 이런 부분 뭐 보면은 이게 노랗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갖고 갔을 때 알게 되는 거랑, 차를 구매하기 전에 이 차에 대한 상태를 아는 거랑 그 기본적인 부분이 되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엔진 미션은 뭐 대부분 좋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잔고장이 뭐 갑자기 올라오는 거는 솔직히 뭐 돈 5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가 않기 때문에, 뭐 보통 50만원은 둘째치고 뭐 거의 2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이런 연식이 좋은 것들은. 근데 지금 400에서 500만원대 사이로 만약에 보게 되면 이제 원래는 연식이 좀 한 10년 정도가 되고, 그리고 또 잔고장들이 어느 정도 올라올 만한 10에서 15만 킬로 사이쯤에 이런 키로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기본적인 부분에 또 속하겠죠. 그래서 미리 알고서, 고칠 때 고치더라도 미리 알고서 구매하는 게 낫지, 나중에 구매하고 나서 알게 되면 기본적인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딜러 인지도 신뢰도도 바닥을 칠 거고, 금액이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이런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8이나 .6이나 미션이 안 좋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뭐 13년 형도 그렇게 큰 이 단일 똑같은 모델을 한다면, 좀 쉐보레 전체적으로는 13년 미만의 모델들은 미션이 좀 제 개인적인 신뢰도가 좀 없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NF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세타 1 엔진이 들어가는데, 세타 2 엔진이 더 안 좋고 세타 1은 조금 조걸 확률이 좀 늘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못 팔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이 위에 버전인 YF 소나타 K5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최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팔고 매입도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좀 안정적인 차를 예를 들어서 경차로 보게 되면은 올유모니는 조금 이 금액대로는 400에서 500만원 사이로는 조금 약간 빡빡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작년 이맘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맘때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올유모닝 같은 경우에 더뉴모닝 아니라 더뉴모닝 아래 거 2011, 12, 13, 14년식의 올유모닝 같은 경우에는 한 500 전후는 봐야 좀 어느 정도 마음에 들만한 그런 차들이 나올 것 같고, 준준형으로는 아반떼 HD 위에 거는 조금, 아반떼 MD는 한 6, 700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미리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그리고 또 많이 보시는 게 i30, 또 한 400에서 500 사이면은 그냥 조금 뭔가 약간 아쉽지만 구매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중형차로는 뉴 SM5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에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잔고장이 조금 있고 연비가 조금 안 좋다는 의견, 그리고 수리비가 좀 비싸다는 의견 때문에, 예전에는 YF랑 K5가 하도 안 좋다 보니까 엔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적어도 엔진 미션 안 뻗는 차는 뉴 SM5가 맞다 해갖고 많이 판매를 했었었는데, 장고장이 조금 이제 짜증나는 부분이 있고 연비 그리고 수리비가 좀 비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중형차로는 오히려 이 밑에 거인 SM5 뉴 임프레션, 그 다음에 NF 트랜스폼, 그 다음에 로체 이노베이션, 토스카는 역시 장고장과 그리고 좀 약간 연비가 안 좋은 점 뭐 등등으로 해서 조금 비춥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히려 세 가지, SM5 임프레션, 그 다음에 NF 트랜스폼, 그 다음에 로체 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그나마 좀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 아무래도 10년 정도 탔던 차입니다. 그리고 또 다 올 수리를 해서 새 차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왔을 때 성능에 문제가 있는 점을 수리를 하고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확률적으로 문제가 나올 확률보다는 안 날 확률이 큰데, 2개월, 3개월 안에는 조금 약간 늘어나겠죠. 각종 소모품 부분들이 100점은 아닐 테니까 미리 정답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제 개인적인 정답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뉴 아반떼가 나왔는데, 아반떼 MD가 오히려 더 뉴 아반떼 밑에 거 아반떼 MD의 적정 시세는 600만원대부터 한 800만원 선 그 사이 정도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K3 같은 경우에는 한 800 미만으로는 좀 등급이 낮거나 아니면 색깔이 안 맞춰지거나 키로수가 많거나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적정선에 K3 구매선은 800에서 1100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포르테는 휴지테라는 그런 오명을 또 갖고 있어요. 사고 충돌 테스트에서 최하점을 받았던 차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탔던 3년 반 동안 탔던 차라서 좀 애정은 있으나 좀 제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님 분들께 좀 추천해드리기에는 지금은 조금 애매해지지 않았나. 누유 부식도 좀 그렇고, 각종 소모품 부품들이 원가 절감된 그런 부품들이 많이 사용됐다라고도 하고, 강철 철판 뭐 그런 강도도 좀 약하고, 그래서 조금 비추합니다. 오히려 아반떼 HD가 약간 부식은 조금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뭐 우려만큼 엄청나게 심한 그런 부식 정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래서 아반떼 HD가 조금 낫지 않을까. 2009년 말부터는 또 블루투스가 또 들어간 차도 있고 스마트 키가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0 전후로는 그냥 2009년 후반에 좀 그릴도 살짝 바뀐 그런 모델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350에서 400 사이의 키로수 적당한 그런 차들을 2009년 6월 이전 거를 2006년 사이에, 2006년부터 2009년 초 사이에 적정선의 키로수와 적정 사고 유무를 갖고 있는 좀 깔끔한 차량을 좀 작년 2019년에 많이 판매를 했던 편입니다. 이런 준준형들은 가격들이 어느 정도 좀 한 500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고정이 되는 편입니다. 왜냐면 위에 차들이 금액을 내리자니 밑에 인기 있는 그런 활발한 거래가 되는 그 금액대에 좀 막혀서 아반떼 MD도 아마 600 미만으로 적정차들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키로수가 많은 차들은 해외로 수출을 나가기 때문에 해외 수출 시세는 키로수에 관계없이 연식에만 그리고 또 차 상태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금액이 이제는 한 700 미만, 뭐 500 미만 이렇게 떨어지면은 확 떨어졌다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처음엔 빨랐다가 느려졌다가 왠지 하늘의 별이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게 안 보이듯이, 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좀 빠른 속도 뭐래,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금액이 좀 내려갈수록, 좀 이제 최저 시세로 500 미만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금액이 내려가는 속도는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가장 이 부분에 적용이 많이 되는 차종이 경차예요. 경차는
1000만원대로 좀 괜찮은 거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500 미만으로 싸게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거기 몰려있기 때문에 위에서 그 거래는 없진 않아도 잘 거래가 안 되는 편이라서 좀 빨리 내려가는 편인데, 좀 이제 이 속도가 다른 차종에 비해서는 새 차 가격도 준준형, 소형, 뭐 중형, 대형 뭐 이런 차들에 비해서 차값도 원래가 비싸봐야 막 1500 이러다 보니까 쭉 이렇게 천천히, 처음에는 빠르다가 막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이 금액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차에 비해서 저렴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금액대인데, 요 금액대를 사용하면서도 좀 있어 보이고 조금 약간 경제적인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공간도 좀 약간 부족하지 않고 연비도 엄청나게 과하지도 않은 그런 쪽으로 보려면 이런 TG 이런 쪽으로 키로수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깔끔하게 나오고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나오고 선루프도 있고, 성능을 보면은 사고도 뭐 그냥 이 정도, 안에 프레임 먹지 않은 차량으로, 누유는 대형차 특성상 있으나 고쳐봐야 뭐 한 4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또 뭐 대형차들 특성상 고질적으로 있는 부분이라 뭐 못 살 정도는 아니지만 뭐 이 차 아니더라도 이 400만원대 고를 만한 TG 그랜저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날짜 중요하고, 이런 차 그래서 인기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페이지 수가 거의 한 156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조건은 수도권 전체를 보는 거고, 휘발유, 연식 상관없이 400에서 500만원 사이의 차량, 무사고 차량, 프레임 안 먹은 거, 사진 있는 거, 성능 점검 기록부가 있는 거를 통째로 보는 건데, 156페이지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5페이지씩 넘어가서 어떤 차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차는 제 개인적인 특성상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오히려 좀 약간 제 의견이 좀 들어가긴 할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제 말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닐 수 있으나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매입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덜어 했을 때 느꼈던 점을 참고라도 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SM3 신형도 나쁘지 않다 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긴 뭐 이 금액에 이 연식과 이 정도의 키로수를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애기 어머님분께서 타셨나 보죠? 애기가 타진 않았을 거고 이게 SM 쪽이 잔고장이 조금 있고, 이게 르노로 바뀌면서 원래 그 전거 닛산 부품을 썼을 때는 조금 이제 지금도 성능이 누유 빼고 모든 게 다 누유 빼고 좋지 않나. 연비는 조금 이제 차가 좀 무거운 느낌이라서 그런가 연비는 조금 나가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똑같은 금액으로 선택을 한다면은 저는 아반떼 HD가 좀 나을 것 같은데, 아반떼 HD가 좀 디자인적으로 좀 구형 느낌이 돼버렸으니까 금액은 최대 600까지 쓸 수 있는데, 준준형은 타고 싶고 좀 이 정도 차가 어떠냐, 무조건 반대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단점들을 좀 알고 구매하자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단점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게 엄청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 의도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점만 이렇게 생각해서 고르시려다가 단점도 조금 이제 알고 사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내비게이션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스마트 키도 있고 이 금액에, 그리고 디자인도 엄청나게 좀 빠진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좀 까지긴 했네요. 금액 몇십만 원만 올려도 다른 차 충분히 볼 수 있는 이 금액대에 자주 나오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에 프레임도 거의 뭐 이 금액이면은 먹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키로수가 엄청 짧지 않고서야 프레임까지 먹은 차를 이 금액대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미세누유 이런 거는 없는데 이런 걸 다 믿어서는 안 된다.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 수원 용인권에서는 이 부분이 미세누유가 대부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좀 약간 그런 검열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기준 자체가 조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미세누유를 요즘에는 체크를 좀 하는 편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배출가스 미측정 이러면 조금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판금도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의례적으로 중고차 특성상 적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전석 뒤엔다, 운전석 뒷문 부분 판금이 들어갔고, 운전석 앞엔더 탈부착, 라디에이터 서포터 교정을 이 그림에다가 다 넣어버리면 차가 사고가 엄청 커 보여요. 그래서 사고는 있는 차인데 여기다가 체크를 하면 안 되니까 밑으로 빼는 겁니다. 이 차가 무조건 안 좋다 그런 건 아니고요.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차를 타겟으로 두면은 금액은 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 차를 한번 보고 싶다, 이전비까지 500 생각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셨던 분께서 이상을 500 이상을 구매하지 못하실 분께서는 예산이 조금 이렇게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조금 딜러들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뭐 550이든 500, 한 600이든 좀 여유를 두시면 항상 골라드리기가 다 쓰시라는 건 아니고 좀 편하긴 한데 너무 금액을 빡빡하게 맞추시는 상황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럴 때가 어려울 때가 많고,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팔게 되면은 물론 안 좋을 때보다는 좋을 때가 더 많긴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면은 희망적인 부분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셨다가는 차 상태가 조금 안 좋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차를 미리 좀 어느 정도 적정 시세를 조금 여유를 둔다라는 거는 언제나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YF 소나타는 취급을 안 합니다. 전 취급 안 하고, 크루즈도 취급 안 하고, 다음에 아반떼 HD가 나오는데 사진이 많이 안 나온 차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잘 안 보는 편이고,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은 요런 이제 뭔가 갇혀져 있는 장소에서, 야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진이 될 수 있으면은 많은 차량을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꾸준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상세 옵션 정보란은 찍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옵션이 이 3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체크를 잘 안 합니다. 왜? 귀찮아서. 다 그렇게 하니까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클린카즈 이 사이트에서 차량을 보실 때는 이 옵션 정보란 제 사이트에도 물론 있습니다. 체크를 아예 안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옵션은 어떻게 보냐? 사진에서 보는 겁니다. 사진에서. 다 이렇게 사진이 많은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가깝게 찍어놓은 이런 열선도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클로즈업 돼 있는 이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칸을 모두 활용한 사진들을 딱 이렇게 면밀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좀 많이 참고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이걸로. 룸미러도 보면은 있어요. 이것도 하이패스 룸밀러가 아니다, 경차는 뭐 대부분 아니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2020년 앞뒤로 한 달이니까 12월 18일까지 검사 기간이 1년 좀 안 되게 남아있고, 앞뒤로 사고가 조금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반응을 좀 종합적으로 보자면 좀 끄고 다른 차를 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제 생각에는 차 상태 보고
안 될 거는 또 아니다. 근데 밑으로 빼놨을 수도 있어요, 내용. 그리고 또 웬만하면 여기 변속기에 미세누이 체크가 잘 안 되는 편인데 체크가 된 거 보면 미션이 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별다른 게 없긴 없어요. 들어온 날짜는 이게 4개월 지나서 재성능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4개월 안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들어온 날짜로 일단은 추정을 합니다. 밴 보시는 분들은 400만원 왔다 갔다로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무사고에 완전 무사라고 하면은 여기 뭐 체크가 아무것도 안 됐고 뭐 렌트 이력이 있는 거는 일반적인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차를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대 이렇게 비교를 하고 보다 보면은 안 좋은 차만 볼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대 내지는 세 대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충분히 적당한 차량을 고르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벤이라면. 근데 뒷자리까지 있는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색깔이 조금 아쉬운 이런 차량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겠죠. 뒷자리 깨끗하고 색깔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성능도 이 금액이면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관계없이 차를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좀 특이한 비인기 색상을 고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프루토 에어컨이 경차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열선이 무조건 있고 옵션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보고 싶네. 6페이지에 레이가 있었는데 방금 아닌가? 있었는데 레이 디럭스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가다 보면 또 나올 겁니다. 수입차는 제가 웬만해서 보증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미만의 수입차들은 문의조차 안 해주시기를 정중히 안내를 해드린다. 지난번 영상에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레이 럭셔리입니다. 아까 바깥에 무사고 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사고가 좀 중한 경우가 좀 많았고 4개월 동안 안 팔리고 그런 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레이가 또 있는데 이건 벤입니다. 렌트도 없고 사고도 없습니다. 미세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살 정도는 아니다. 여기 3개가 다 체크가 돼 있으면은 안 보는데 뭐 2개 정도 있는 거는 누유가 얼마나 심한 거지? 그 한 차만 체크하고서 이제 그 차를 직접 보러 가는 건 아니고 한 후보 차량 2-3대 정도를 두고서 이렇게 누유가 얼마나 심한지 어차피 엔진룸 보면은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긴 봅니다. 근데 3개가 체크가 되면 아예 안 보고 냉각수나 이 냉각수 부분이나 변속기 부분에 미세 누유나 누수가 체크가 되면 아예 안 봅니다. 이 차는 요것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볼만하지 않을까. 여기도 별다른 내용이 없고 이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 안 보시는 분들이 예전에 많았었는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1월 13일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휠이다. 깡통휠이라고 하는데 깡통휠을 갖고 있으면 보통 열선도 없어요. 근데 전동 접이식 백밀러가 있네요. 원래 열선 버튼이 여기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도 빠져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안 됐을 때 블루투스를 다는 방법이 있는데 허링이라고 하는 그 무선 카팩이라고 치면 허링 무선 카팩이라고 치면은 한 2만원 전후 그 정도에 구매를 하셔서 이쪽 밑에 C가짝에다가 꽂으시고 여기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갖고 하시면은 핸드폰으로 음악을 키면은 이 스피커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말도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링 무선 카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랑 뭐 연관 있는 뭐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제가 써보니까 그게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밴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다. 근데 키로수는 좀 있다 라는 겁니다. 다음 5페이지 건너뛰어서 나오는 역시 트랜스폼 또 나옵니다. 앞으로도 쭉 나올 거야 아마. i30 일반적이고 이 금액에 뉴SM5 신형이 나왔는데 15만 킬로예요. 이거는 한 9년, 10년 정도가 됐을 때 한 1년에 15,200km 정도 평균적으로 탔던 차다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지금 안 파는 것도 아니고 한데 약간은 500에서 900만원 사이에 중형차는 제가 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말리부도 13년 미만 차들은, 이하의 차들은 조금 미션이 조금 에러가 있고 제가 좀 믿지를 못하겠고,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좀 장고장이 조금 있어서 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고, 누유도 웬만해서는 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아예 500 미만짜리의 SM 뉴 인프레션, NF 트랜스폼, 그리고 로체 이노베이션 이런 쪽으로 보시던가, 아니면 금액을 확 올리셔갖고 900만원부터 이제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그리고 1100만원 이상부터의 더 뉴 K5, 그리고 그 위에 LF 소나타는 옵션 낮은 거는 1200부터도 좀 가능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적당한 거, 키로수 좀 괜찮은 거, 좀 오래 탈만한 거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1400, 1600 사이 이 정도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면은 소나타 뉴 라이즈가 또 있고, 중형차로만 봤을 때는 좀 그런 순서로 볼 수가 있겠고, 올류 말리부도 한 1700 이상부터 이렇게 보셔야 되고, HG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11년, 12년식 같은 경우는 적정 시세가 1000에서 1300, 그리고 13년에서 14년의 HG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1300에서 1700, 그 다음에 15년에서 16년식 HG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1700에서 2200 사이 500만원 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제네시스 DH 같은 경우에는 2500부터는 좀 보셔야 좀 적정한 차량을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시작가기 때문에 조금 키로수 좀 낮추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4륜 이렇게 보시려면은 한 3000 가까이 이렇게 보셔야지 좀 적정한 차고, G80 같은 경우에는 3000이 좀 넘어야, 아니면 3000 전후가 돼야, 물론 2500부터도 보실 수가 있고 그것보다 싼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한 3000이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 사이트인 클랜카즈 여기 닷컴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 딜러, 이 카매니저 전산을 저도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요. 못 보시기 때문에, 딜러가 아니면 못 보시기 때문에 제 사이트에 다 금액 그대로, 차 내용 그대로 옮기려고 하는데, 제가 안 팔고 싶은 차도 간혹 같이 업데이트가 되고, 아니면은 제가 업무를 거의 혼자 책임감을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업무가 어떻게 보면은 많지도 않은데 조금 어려운 편이라서, 좀 원활한 업데이트를 하게 되려면은 저한테 직접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잘 안 해주십니다. 제가 바쁠까봐, 미안하니까, 살 것도 아닌데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진짜로 안 사셔도 되니까 업데이트 요청 해주시면 아무런 기대 진짜 1도 안 합니다. 오시면 정말 감사드리는 건데, 정말 기대 없이, 바쁠 때도 별로 없고 하니까 문자도 별로 안 와요. 전화도 잘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업데이트 요청해 주시면은 수도권 전체로 업데이트를 해서, 물론 요청을 안 해주셔도 제가 인기 차종 같은 경우에는 좀 덜어 해드리고는 하지만, 좀 빠뜨리는 경우가 아무래도 차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없어서 이런 문의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또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업데이트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업데이트를 쫙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일개 딜러일 뿐인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옆집 동생이다, 그냥 옆집 아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친척이나 무슨 지인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업데이트를 쫙 요청해 주신 그 차종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버리고, 왜냐면 제가 안 파는 차종이니까 버리고 요거 보면은 이 금액대 제가 적정차라고 말씀드려갖고 찍어보는 것들은 다 괜찮을 거예요. 그럴 데이터적으로는 2021년 내년 2월 9일까지 렌트 없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미세누도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이건 봐야 될 것 같고, 점검자도 없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런 차. 사진을 보면은 차 내용 여기가 좀 울긴 했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다. 내비게이션 없지만 박으면 되고, 후방 카메라가 꼭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블랙박스 위에다가 여기 룸미러에다가 다는데 얼마 안 하니까 내비게이션은 핸드폰 내비 보면 되니까 뭐 별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이 차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이 금액대 차가 덜어 있으니까 또 보면은 뭐 TG가 또 나올 것 같은데 나왔으면 좋겠는데 미리 보지 않았는데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이게 정품이에요. 또 정품이니까 후방 카메라 깔끔하고 이런 식으로 술술 제가 미리 뭐 예행 연습한 것도 아닌데 키로수 짧고, 그 다음에 렌트 없고, 검사기간 여유 있고, 다시 돌아와서 뭐 사고 크지 않고, 프레임 먹은 것도 없고, 누유는 대형차 특성상 좀 있을 수는 있으니까 보고, 뭐 운전석 쿼터 미세 충격 이쪽 밑에 6번 여기가 뒤 휀다라고 하는 쿼터 패널입니다. 쿼터 어딨어? 안 보이네. 여기 있습니다. 6번 리어 휀다, 뒤 휀다 얘기하는 건데 여기 운전석 쪽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들어온 날짜 11월, 12월, 1월 중순이니까 2달 반 됐네요.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예 못 볼 정도는 아니니까, 뭐 키로수 짧으니까, 여기 시트 깨끗하니까, 깨끗하니까 볼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식보다 키로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더 상태가 깨끗해지고, 와, 이 정도 12년 됐는데 5만 킬로밖에 안 타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다. 키로수가 짧으면 좋을 확률이 무조건 높아집니다. 네. 제가 중고차 많이 매입하고 많이 판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또 이 많은 분들이 제가 올리면 한 처음 몇 분 정도는 거의 평균적으로 보시는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 경험에 의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연식보다는 키로수 짧은 게, 이상하게 키로수가 짧아도 그게 좋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봤던 차고, 이렇게 속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벌써 한 40-50분 가까이 했으니까. 스파크도 이 금액대면은 좀 좋을 확률이 있습니다. 뭐 없죠. 누유는 경차 특성상 조금씩 있는 편이에요. 여기도 있으면은 다른 차 보면 되죠. 차들이 많으니까. 이 금액대 일반적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좋은 차가 좀 싸게 파는 것 같네. 알고 보면 키로수가 많아. 그리고 사고도 있어. 아니면은 성능 보니까 사고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프라임까지 안 먹고 좀 살만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실제로 보면 이유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차 쪽에서 고르는 게 최고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를 않으세요. 다 비슷비슷하시게. 왜냐? 모르시니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런 차를 구매하고서 문제가 조금 애매한 시기에 생겨요. 그러면 딜러가 욕먹어. 그러면 딜러 인식이 안 좋아져. 그게 처음에 구매하는 그 방식들이, 많은 분들께서 제 생각으로는 잘못된 방식을 더 많으신 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고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고르시다 보면은 딜러도 그 거에 맞춰 드려야지 판매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저같이 많이 못 팔게 되니까 제가 많이 파는 편은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유튜브 하는 거 치고는. 그러니까 저도 좀 하려면은 좀 많이 팔고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나올 때 오 G35 세단 스포츠도 나오네요. 키로수도 괜찮아요. 와. 이거는 뭐 확인해보면 괜찮겠죠? 사고도 크지 않아요. 뭐 이거는 다 수리하면은 뭐 얼마 안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화 엄청 올 겁니다. 특히 20대 초반, 20대 중반 이런 이제 구매층에서 많이 전화가 올 텐데 그게 과연 옳겠냐라는 거죠. 성능이 지금 솔직했는데 다른 것들은 안 솔직한 성능들도 껴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봤을 때 딜러가 보통은 손님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좀 이제 약간 좀 잘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딱 돈에 맞춰서 했거나 아니면 할부를 끌어다가 했는데 눈탱이를 맞았는데 거기다가 수리비까지 나오면은 이제 인생의 첫 스타트를 이제 최악의 스타트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이신 분들은 꼭 정말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은 좀 참았다가 몇 년 있다가 한 26세부터 좀 보험료가 좀 싸져요. 첫 보험도.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만 26세 그러니까 27살 정도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게 보험료도 150 이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120 이하 자차를 넣어도 거의 뭐 90에서 110 사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그냥 차가 너무 좋아서 차가 좋으면은 꼭 사야 되나요? 저는 정말 사고 싶어요. 이러면 사야 되나요? 좀 참았다가 나중에 사시는 게 좀 좋은 인생의 스타트 첫 차를 더 성숙한 관점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젊으신 분들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차가 좋다라는 이유 그 다음에 이 차로 인해서 어디를 좀 더 어른같이 지금 어른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어른같이 운행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제 무시받지 않는 그런 이제 위치에 쓸 수가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차를 좀 섣부르게 구매하시는 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단계가 아니다 옳지 않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뭐 TG 또 나왔죠. 그 다음에 더 넥스트 스파크가 나왔는데 C테크 4만 킬로 내용이 좋은데 벤입니다. 뒷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꼭 벤이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나는 뭐 상관없는데 2명만 타고 세금도 싸고 뭐 난 낚시 다닐 거니까 여기 낚싯대 뭐 해갖고 하면은 조금 장판 깔고 하면 이런 용도는 괜찮은데 출퇴근 용도로 벤을 산다? 이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뒷자리가 그래도 있어야 나중에 돌발적인 상황에 좀 태우시고 어차피 의자가 있으면은 그 뒤에 뭐 가방을 놓던가 간단한 짐을 놓던가 이렇게 하는데도 괜찮을 수 있고 하니까 좀 그런 게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의견이고 꼭 아닌 것도 아닙니다. 좋으시면은 무조건 아닐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일반적인 게 좀 제일 좋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 되팔 때도 조금 약간 마이너스적인 좀 팔 때에 좀 오래 걸리는 그런 특성이 있긴 있는데 뭐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싸게 사서 싸게 팔 거고 그 다음에 뭐 팔려고 사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출퇴근 용도로 벤이 무조건 안 된다 라는 것도 아닌데 일반적인 쪽을 따라가는 게 좋다라는 게 저의 그 추천입니다. 그래서 쭉 있어요. 그래서 또 넘기면 지금 몇 페이지지? 100 한번 계산을 해보죠. 지금 10대씩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156페이지입니다. 나누기 5페이지를 5페이지씩 띄니까 하면은 31페이지.
1시간이 오늘도 넘어가겠군요. 그래서 뉴아트가 또 나왔어요. 근데 15만입니다. 15만이 무조건 안 좋냐? 관리하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겠죠. 엔진 미션이 잘 뻗는 차는 아니니까. 근데 누유는 어김없이 항상 있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체크가 안 된 거는 누유가 없어서 체크가 안 된 걸 수도 있고, 누유가 있는데 체크를 안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의례적으로 적은 거고, 들어온 날짜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어차피 찍어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비가 있는지, 시트의 상태가 대충 어떤지, 그리고 휠 뭐 까진 게 있는지, 타이어 트레이드는 조금 살짝 달아 보이는데 당장 교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실제로 봐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는지, 후방 카메라가 깨끗한지, 선루프가 있는지, 뭐 옵션들이 있는지, 웬만해서는 요즘 트렌드가 다 찍습니다. 열선도 있는지, 그 다음에 오디오 공조, 이런 히터나 에어컨 공조, 이런 버튼들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블랙박스 사진이 있는데 요거는 고장 나 있으면은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는 보너스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진에 있었는데 막상 가봤는데 없어. 그래도 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 차가 원래부터 달고 있던 옵션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달린 옵션이기 때문에 사진에 있었는데 가보니까 없다. 뭐 이런 경우도 한 30번 중에 한 번 꼴로 있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뭐 이런, 물론 이 차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기 뭐 스크래치가 있다라든가 금이 가져 있다라는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차를 이제 소개하고 판매하는 그런 광고 유튜브 업체들이 있는데 잘 보면은 이 전산이랑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은 좀 비싸게 파는데 싸게 파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 물론 이제 좀 고쳐서 좀 비싸게 판다라는 의견도 조금 이제 능력이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뭐 좀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딜러 입장으로서는 능력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 고쳐서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차는 또 안 고치고 좀 상태 괜찮으니까 파는 건데, 그러면 싸게 팔아야 되는데 좀 올려서 고쳤다고 해놓고서 팔면 그 비싸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단 비싸요. 그래서 일단 싸게 사서 고칠 때는 가 있으면은 직접 있는 앞에서 뭐 요거 문제 있으니까 고치시면 됩니다 하고서 가격은 원래 가격에 사고 고치는 비용은 손님이 내야지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냥 좀 비싸요. 근데 많은 이게 연령을 말씀드려서 너무 이제 선입견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50대 60대 분들은 이런 매물 공부하는 거를, 시세 공부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고 좀 싫어하시거나 좀 아예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바로 차를 영상으로 보고서 구매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세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제 구매를 결정하시는 경우가 조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쪽에서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좀 자녀분들이라든가 좀 이제 도움을 우리 아빠가 차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좀 이제 공부를 해서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자녀분들이 계신다면은 조금 이제 이런 시세 공부를 같이 부모님이랑 좀 시간을 1시간 정도만 붙어서 할애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모니터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집보다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집들이 더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간혹 찾아뵙는 날이 있다면은 제 영상이 혹시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참고도 해주시고, 제 여기 클린카즈닷컴 사이트도 참고를 해주시고, 아니면 엔카를 보시거나, 엔카를 보시는 것보다는 전 K카를 보시는 것을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K카는 SK 엔카 직영몰이고, SK 엔카는 그냥 엔카는 딜러들이 광고비를 내고서 차량을 판매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나 엔카 작업, 보배 작업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엔카보다는 K카를 보시고, 아니면 저를 믿어주신 분은 여기 딜러 전산 이 카매니저랑 연동을 요거랑 해놨으니까 좀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좀 부모님께
아니면 아시는 지인분께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매번 이것도 선입견일 수 있는데 허위 매물 딜러로 보이는 그 딜러들 뒤에 보통은 이렇게 해갖고 동일하게 선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손님은 뒤에 있고 딜러가 약간 이제 클러치백 같은 거 내지는 뭐 여기 털 달린 잠바 뭐 내지는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이제 딜러가 2명일 때도 있고 키돌이라고 하는 그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가르쳐 주는 걸 수도 있고 손님은 한 분 내지는 2분의 뭐 2명 내지는 1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동일하게 맞춰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전산을 잘 보시지 못하니까 주위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뉴아트가 또 나오네요. 근데 키로수가 요건 좀 많아요. 뉴아트가 좀 키로수 10만 전후에 좀 적정한 차량으로 좀 조건들이 가려면은 한 600까지도 볼 수도 있는데 한 550 전후 이 정도 느낌이면은 조금 고르기가 수월해질 텐데 돈이 없으니까 나는 다 아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은 이 금액에서 만약에 보시면은 괜찮을 수도 있잖아, 괜찮을 가능성도 많은데 쟤는 너무 자기 그 위신이 떨어질까봐 너무 좀 몸을 사려. 난 저런 스타일보다는 조금 나의 사정을 알아주면서 좀 나의 비위를 맞춰주고 좀 나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딜러가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안전주의로 감에도 좀 잘 못하는데 좀 약간 판매량과 율을 늘리고자 판매율과 판매량을 늘리고자 좀 이제 이런 쪽도 추천을 해드린다라는 거는 조금 비추를 해드린다라는 게 조금 사실은 어렵긴 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주고 더 좋은 차 사서 어차피 싼 거 사서 수리비가 들어갈 바에 무조건 비싼 차들이 또 좋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괜히 비싼 게 아니니까. 근데 비싸도 괜히 그냥 쓰잘데기 없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세, 가운데 시세를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관점을 항상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돈이 없으니까 위에 차는 사고 싶어. 이게 돈이 없어. 무슨 말인지 다 알겠고 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을 수도 있는데 위험할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어차피 좀 비싸게 사도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그 감가율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어. 난 근데 팔 때까지 타려고 하는 게 아니야. 폐차할 때까지 탈 거니까 키로수 상관없어. 택시는 40만에서 50만까지도 탄다는데 택시는 관리를 자주 해줍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께서 타셨던 차들은 택시만큼 택시 회사가 웬만해서는 손해볼 짓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비하는 그런 규칙적인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일반인 분들은 규칙이 있습니까? 내가 엔진을 언제 갈았었지? 엔진룸, 본넷 여시는 분 1년에 한 번이라도 여시는 분 손 한번 들으십시오. 나 저번에 방전됐을 때 열었었는데 뭐 이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한 일 없으면 정비소에 맡기지 않는 이상 본넷을 열어보고 어차피 뭐 열어봤자 볼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훨씬 많겠죠. 그런 분들이 탔던 차들이 뭐 대부분 이라고 봤을 때 다 좋겠냐라는 거죠. 항상 택시에 비유를 하시는데 택시는 규칙적으로 관리를 웬만해서는 해준다. 왜냐면 그 차가 뻗으면 손해니까. 그만큼 운행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으로 관리를 꾸준히 해주니까 4, 50까지 타는 겁니다. 4, 50만까지. 근데 이 차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걱정을 조금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많은 분들께서 안일하게 조금 약간 긍정적인 점만 희망적인 점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조금 항상 우려가 되는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항상 대부분 저를 좀 믿고 따라와 주시고 영상을 좀 다 봤다 뭐 물론 한두 개 영상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조금 약간 조심스럽게 뭐 이런 거 보면은 일단은 14만, 아까 18만이었는데 좀 키로수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론 찍어봤던 것 같긴 한데 사고 크지 않고 누유 없고 이런 게 조금 가성비가 있지 않나. 일단은 뭐 비스무리한 게 뭐 한 두세 대 더 있다면, 한두 대 더 있다면 세 대죠. 두세 대 총. 그렇게 하면 그 두세 대 중에 보면은 다 안 좋겠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차량을 좀 고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전 흰색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키로수가 많은 거로 봐야 되니까 연식도 좀 이제 연식이 더 늘어나니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단원컨대라고 말씀드렸는데 키로수가 더 짧은 게 훨씬 상태가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어요. 근데 저는 엘리가 좋아요. 이렇게 간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단은 후보군으로 넣어보고요. 괜찮으시다면. 네, 다른 차도 한번 보시죠. 라고 해서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QM5 가솔린, 이거는 뭐 터보, DPF가 원래부터 없죠. 왜냐면은 휘발유니까. 근데 연비 엄청 먹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1330원대보다 1500, 한 2, 3, 4, 50 정도 되는 휘발유가 똑같은 기름을 먹어도 한 10% 정도는 더 연비가 나가게 하겠죠. 근데 매연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리고 또 진동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정도 연식의 미션들이 좀 튈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QM5 삼성차들이 르노 부품들을 좀 썼기 때문에, 르노가 아니라 닛산 부품을 썼던 차들이 대부분, 근데 이게 르노로 바뀐 다음 거네. 아무튼 미션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거 빼고는 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확률적으로. 금액도 싸니까 키로수도 좋고 연식도 좋은데 휘발유라서. 그래서 휘발유 SUV들이 좀 잘 팔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처음엔 H가 나오는데 이 부품들이 좀 여러 가지들이 많고 그 다음에 센서들도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옵션은 좋지만 연비도 조금 기름을 많이 먹는 편이고 하기 때문에 연비를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연비와 그 다음에 고칠 때 조금 잔 수리비들을 고려하고 옵션들은 엄청 빵빵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있어 보이죠. 연식과 키로수도 적당하지. 근데 이제 잔수리비를 조금은 안 나오면 땡큐지만 나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한 대충 누유 잡는데 뭐 50만원 왔다 갔다로 좀 예비를 하시고 보시면은 연비 상관없이 타실 분들께는 나쁘지 않은 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덜어 나올 거예요. 300만원대 휘발유에서도 덜어 보셨을 거예요. 쭈루루. 여기 뭐 별 찍어볼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트랜스폼이 아니고 NF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 SM3 또 나왔죠. 400만원대 많이 나올 겁니다. 더 럭셔리가 나왔는데 키로수가 많다 라는 거는 좀 이 정도 키로수는 비추입니다. 뉴아트 또 나왔죠. 키로수 짧은 거 뭐 찍어보나 마나 좀 많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차 보는 겁니다. SM3도 나오는데 조금 키로수가 짧았으면 좋겠어요. 키로수가 이게 또 나오네요. 아까보다 2만 정도가 줄었죠.
렌트 이력 있지 않나? 있죠. 그래도 싸니까. 아반떼 MD 살 바에는 렌트 이력 있어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일단 상태를 보고. 왜냐면 차가 많으니까 고를 차가 많잖아요. 그쵸? 다 안 좋겠냐라는 거죠. 더럭저리는 아까 그 더럭저리는 갑자기 띡 나왔는데 그거 아니면 끝인데, 예를 들어서 SM3 네오는 뭐 볼 수 있잖아요. 뭐 2대 뭐 다음 또 찍어보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스파크도 좀 많이 볼 수가 있죠. 더 넥스 스파크도 보이긴 합니다. 키로수가 근데 많아요. 저번 시간에 경차는 키로수를 2배를 잡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나누면 이게 원래는 중형차 기준으로 봤을 땐 6만 느낌이다. 근데 경차인데 12만 2천이면은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뭐 중형차로 보면 24만 정도의 성능 느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평가절하해서 이 키로수가 경차치고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많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소모품 교환 주기와 게다가 또 경차들이 누유에 의외로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키로수를 댈 수 있으면은 5, 6만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장거리 용도로는 조금 이제 배기량도 운행하는데 차가 잘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추고 합니다. 적어도 1400cc 이상은 타야 좀 원활하게 밟는 대로 그나마 좀 힘이 부족해도 나갈 텐데, 1000cc는 뭐 고속도로라든지 장거리 위주로 타기에 출퇴근용, 중장거리 출퇴근용으로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비도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고요. SM3 또 나왔죠. 네오는 아니지만 i30 또 나왔죠. 오피러스 프리미엄 띡 나왔습니다. 근데 키로수가 많아요. 안정적인 구매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반떼 HD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고르는 방식인지는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한반도 최저가 라고 써져 있는데, 진짜 최저가인지는 그냥 홍보성 멘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도색이 들어갔나? 엄청 깨끗해요. 광택이 잘 됐나? 엄청 깨끗합니다. 성능을 먼저 보는 게 낫겠죠. 키로수도 엄청 짧습니다. 뭐야,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 왜 이렇게 짧아? 이 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건 아니에요. 들어온 날짜, 종합검사 날짜 조금 여유 있고요. 올해 11월 29일까지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도 뭐 프레임 먹거나 그런 거 없이 휀다 하나. 이런 것도 뭐 기분 나빠하고 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뭐 프레임 먹은 것도 아니니까. 어떤 딜러는 여기 먹었을 때 여기 하우스까지 문제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추측을 해갖고 어떤 차를 사겠습니까? 일단은 보고, 만약에 엔진룸 봤을 때 여기 뭐 티나는 게 있으면 그때 안 사면 되는 거지, 미리 그렇게 추측해갖고 걸러내는 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10년 됐으니까 좀 고치고 타면은 5년은 타겠지 라는 관점으로 고치고 타는 게 낫습니다. 왜? 조건 좋고 싸니까. 이게 현명하지 않나? 요것도 고치면 되고. 차라리 들어온 날짜가 좀 됐으니까 아웃, 이렇게 되는 거. 조건이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기준입니다. 이제 프라이드, 신형, 뭐 소형, 이게 디젤이면은 그 연비가 엄청 좋을 텐데, 디젤이면은 종합 검사 때 매연이 걸릴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매립이 돼 있고, 이런 게 출퇴근 용도로 좋지 않나. 이런 시트 좋습니다. 열선도 있고, 이것도 프로토 에어컨, 편리한 프로토 에어컨. 차 휠도 깨끗하고, 접이식 백밀러도 있고, 안개등도 있고.
전에 여성분이 타셨나봐요. 분홍색이 붙어있네. 뭐 떼갖고 다른 거 붙이면 되죠. 블랙박스도 있으니까 뭐 되게 후진 것 같지도 않고, 이 정도가 좀 가격이 프라이드 신형치고는 조금 약간 비싼 느낌이긴 한데 조금 괜찮지 않나? 어차피 뭐 차 약간 디자인 마음에 안 들어도 막상 구매하고 나면은 핸드폰이랑 똑같습니다. 일주일이나 뭐 2주 지나면은 똑같아요. 익숙해지는 건 똑같습니다. 비싼 차 사서 좋은 것도 뭐 2주에서 한 2달 가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좋은 차 타면은 좋겠죠. 물론 이제 좋은 차가 뭐 오답이 당연히 아니고 정답도 아니고, 이 차가 오답이 아니고 이 차도 정답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엔진 미션이 뻗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단지 브레이크 밟을 때 삑! 삑! 소리 나는 거는 뭐 2, 3만원 정도면 수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핸들 오므기어, 웜기어, 스티어링 기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고장나는 편인데, 뭐 고장이 난 차보다는 고장이 안 난 차들이 훨씬 많겠죠. 뭐 그 정도가 고질병입니다. 뭐 다른 거는 고질병이 없기 때문에 정말 출퇴근용 내지는 세컨카 내지는 뒷자리가 좀 좁긴 하지만 다목적으로 탈 차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프라이드 신형치고는 금액이 조금 있는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프라이드 신형만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올유머니는 450 이 정도면은 스마트 스페셜이 나오는데, 그냥 스마트나 뭐 하면은 이 안개등이 없는, 그리고 또 이 접이식 백밀러가 없는 차들이 많습니다. 내비 매립이 혹시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오디오 기능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내비가 그렇게 좋은 내비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오디오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구매하시게 되시면 뭐 여기 CD 이거 있는데? 라고 하면은 CD 인식이 될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봐야 됩니다. 블랙박스가 있네. 이 블랙박스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 안 고장났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질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휠 캡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건 싫다, 난 그냥 깡통휠이 아니라 알루미늄 휠이 더 좋다 라고 하시는 분은 금액 조금 더 올리시면 키로수도 좀 낮아지고 색깔도 뭐 베이지라든가 흰색이라든가 쥐색이라든가 그런 인기 있는 쪽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금액으로 좋은 거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뭔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금액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RPM 22만 킬로도 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비춥니다. 안정적인 구매가 아니지 않나. 물론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더 럭셔리 그랜저가 키로수가 좀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뭐 중고가 다 그렇지 뭐 수리비 뭐 나오겠죠. 뭐 제가 고칠게요 라고 하시면은 못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디럭스 240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동그라미 3개 이렇게 돼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품 내비도 있고 전동 시트도 있고 성능을 보면 근데 키로수가 많아요. 한 15만 언더로 이렇게 봐야지 좀 안정적일 것 같긴 한데, 수리비 내가 뭐 다 염두에 두고 있다니까요. 괜찮아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성능 괜찮은데요? 라고 하면은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 뒤가 멀었나? 왜 이럴까나? 추운 날이었나 보죠. 서리가 뉴럭셔리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금액이면 더 럭셔리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좀 일반적이지 않나요? 올류모니는 한 이 정도다. 뭐 스파크도 나오고, 올류모닝 접이식 백밀러 있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준준형 아반떼 HD, i30, 프라이드 신형 나오고, 그리고 이 가격에는 액센트가 안 나와요. 아반떼 MD도 안 나오고, 그냥 소형 준준형은 프라이드 신형, 그 다음에 포르테 나오는데 좀 비추고 안정적으로 SM3 나오고요. 네오도 아까 키로수가 좀 많긴 한데 보긴 봤었습니다. 지금 샘플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건너뛰기가 돼갖고 SM5 신형도 나오긴 하는데 안정적인 구매를 위해서는 그나마 좀 보려면 550 전후 이 정도 느낌으로 잠깐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대형차로는 듀럭셔리 TG 더럭셔리 그랜저 뭐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온 거를 목격했습니다. DSM3도 봤고, 아반떼 HD, i30, 프라이드 신형, 이렇게 네 종류 소형 준준형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반떼 MD도 나오는데 이 배경을 갖고 있는 대해서 조금 작업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물 작업을 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또 이유가 있는 탑인데 9만인데 이 금액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작업차 딜러가 전화하면은 팔렸다, 손님이 전화하면 있다 해갖고 막상 가보면 차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해갖고 다른 차로 돌려서 모르는, 시세를 모르는 차로 눈탱이를 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세 공부가 꼭 필요하다 라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특히 이 배경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그런 작업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이 매매단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두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일부만 그런 거기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그쪽에 있으신 분들을 욕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 부천 딜러들은 다 쓰레기다라는 예전에 얘기가 있고, 믿고 걸으면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랑 다음에서 중고차를 고르셔서 그래요. 그리고 SK 엔카 비교해서 차를 보셔서 그래요. 요즘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유튜브로 차 보고 구매하시고, 적어도 그러면 눈탱이는 안 당해요. 좀 비싸게 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잘해주실 분이, 저보다 더 열심히 더 좋은 차를 찾아주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이 더 계실까봐 더 열심히 하는데도 좀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9년에서 10년의 제 경력을 통해서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방문해 주시면은 열심히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180대 팔았는데 3대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은 다 손님과 원만히 해결 처리를 다 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PR을 조금 하자면요, 다 일반적이죠. 나왔던 거, 나왔던 거, 나왔던 거, 나왔던 거, 나왔던 거, 나왔던 거. 에쿠스는 제 마음속에서 지워져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각종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좋았던 점보다는 안 좋았던 점을 더 많이 받아서 그냥 조금 그런가 봐요. 이것도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참 애증의 차가 됐습니다. 좋아했는데 몇 번 안 좋았던 기억이 조금 있었어요. 아닐 것까지는 아니다. 최근에 이번 달에 SM5 플래티넘 판매를 했습니다. 잘 타고 계시다고 말씀도 들었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센서에 경고등이 떴는데 그걸 지워달라고 하면은 판매자 입장으로서는 알기가 좀 어려워요. 떠있는 상태로 팔 수는 없으니까 딜러 입장으로서는 그거를 고치려면은 귀찮거나 돈이 들어가거나 시간 낭비가 되거나, 그러니까 지우는 거는 쉬우니까 그냥 경고등을 속어라고 해서 지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운행을 어느 정도 한 5km, 10km 정도 하다 보면 경고등이 뜨죠. 그럼 거래가 다 끝난 상태고, 그거를 차주한테 원래 차를 매입하고 갖고 있던 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안 해주려고 해요. 뭐 그냥 뭐 성능 보정되니까 한번 가보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요. 그러면 성능 보정이 안 되는 부위래. 그러면 딜러님 이거 성능 보정이 안 된대요. 이거 구매하자마자 이렇게 된 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는 못 해드리고요. 10만원 해드릴게요. 수리비는 더 나왔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거 환불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경고등을 그분이 속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보면 악의가 있던 건데 그걸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한테 좀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손님과 저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차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수리비도 엄청 과하지도 않고, 그 차주 뭐 3분의 1, 그 다음에 저 3분의 1, 손님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갖고 원만하게, 제 입장으로서 그리고 손님 입장으로서도 그 다음에 차주 입장으로서도 원만하게. 그니까 이게 이 사람이 고치면은 4, 50인데 이렇게 되면은 분담이 되니까 이 사람은 땡큐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차를 볼 때 잘 봐야 되는데, 이게 100점으로 잘 보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조금 애로가 있는 게 중고차 판매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가 월등하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희망을 갖고 더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죠. YF는 안 봅니다. 안 보고, 수입차 안 보고 그렇습니다. 포르테쿱도 부식, 누유 많은 차입니다. 그리고 또 핸들 오무기어도 간간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약간 휴지태, 쿱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사고율이 좀 높다고 그래요. 그 위키백과 뭐 이런 거를 검색해 보면은 조금 평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충돌 테스트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비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입한 게 한 대가 있어요. 매입은 안 할 수가 또 없으니까. 또 싸게 팔려고 하는데 좀 잘 안 팔려요. 언젠가는 저 같은 다른 중개 알선해 주시는 분께서 좀 파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파크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차들 이제 좀 눈에 보이시나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다. YF 많은데 YF 보면 안 돼요? 저한테는 안 됩니다. YF를 K5를 구매하실 분은 다른 딜러분께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매입도 안 하고 있습니다. 포르테쿱은 매입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막 엔진이 뻗거나 미션이 뻗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관리가 어느 정도 좀 됐거나 아니면은 엔진 교체가 어느 정도 한 번이 됐거나 라고 된 차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유랑 부식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 팔지는 않은데 YF 소나타 K5는 좋았던 기억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매입과 판매를 안 하는 겁니다. 액센트가 나왔습니다. 480만원. 근데 5도어 해치백이에요. 4도어라고 해서 일반 세단 스타일로 구매하실 분께서는 적정 시세가 적어도 500 중반 전후 이 정도는 보셔야 조금 볼랑말랑 하는 경우가 나올 겁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네요. 그래서 너무 500 미만으로 액센트 신형 사야지
이러신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시세를 지키시면은 볼차가 늘어나는데 2차 보고서 아니면은 그냥 끝? 이것보다 낮은 차를 봐야 되는 건 싫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고 시세를 좀 많이 못 봤던 점이 좀 제가 잘못했던 것 같네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하면은 다른 딜러도 세상에 많으니까 오실 확률보다는 다른 데 가실 확률이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시는 게, 그리고 또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제가 골라드리기에 서로 미안하지 않고 한방 원샷 원킬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꾸준히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팔기 위해서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왔다가 그냥 시간 낭비하고 가시는 분은 뭐 경험이니까 뭐 라고 하시는 것보다, 뭐 잘 모르시니까 어차피 이 사람한테 사도 잘 살지 모르고 저 사람한테 사도 뭐 잘 사는지 모르고 하는 거는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면 한 번에 오셨을 때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뭐 비교는 해봐야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비교가 됩니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쪽에서 얼마 불렀던 거는 다 까먹고, 뭐 이쪽 갔다가 다른 딜러한테 가면은 저기서는 이 정도 차를 얼마에 얘기를 했어요 라고 해도 다 노하우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 하면, 그러면 이 차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레파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두 군데 세 군데 비교를 하시는 거는 물론 이제 의도는 좋으시나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라고도, 물론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 제가 봤을 때는 당일날 구매하려는 마음으로 왔는데 못 사실 가능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이죠. 또 일반적이고, 또 5페이지씩 가면 뭐 달라지는 게, 뭐 갑자기 뭐 아반떼 MD가 엄청나게 튀어나온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500만원 미만에는 액센트 신형도 그렇게 빈번하게 보이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5페이지씩 넘어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요청해 주시면은 업데이트를 하긴 할 텐데, 제가 적정 시세 아닌 차들은, 적정 시세 미만의 그런 차들은 업데이트를 안 해요. 전화가 많이 올까봐. 그래서 뭐 SM3 같은 경우에는 400부터 업데이트하는 편이고, 스파크도 제가 400부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한 250부터 업데이트하고 싶은데 50만원 단위가 없어서 200부터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USM5 신형 같은 경우에는 500부터 업데이트를 하는 편이고, NF 트랜스폼 로체 이노베이션은 300만원부터 업데이트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300초에 있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350부터 시작인데 안 좋은 차만 있을 수도 있고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156페이지까지니까 거의 다 왔는데, 레이들은 빨간색에 단순이라고 되어 있고 뭐 키로수 많고 이런 차들, 경차는 키로수 2배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지는 않으나 이런 좋은 점만 보고 안 되죠. 레이가 차는 큰데 엔진이 약해서 잘 안 나가는 답답한 차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이 터보가 인기가 많았었는데 단종이 됨으로써 이제 차가 비싸요. 레이 터보는. 와, 이 가격이 팔리네요. 와, 시트도 새로 했구나. 추억의 차. 80년대. 디자인이 발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랬어요. 옛날에 이것도 이뻐 보였는데, 무난하고, 그 다음에 뭐 카렌스가 나오니까 카렌스가 또 이뻐 보이고, 그 다음에 올란도가 나오니까 올란도가 또 이뻐 보이고, 올란도는 아직까지도 적정 시세는 100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덜어 나오죠. 비슷한 차, 뭐 로체 이노베이션,
5만 킬로 나오고,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관리 잘 된 차량 5만 킬로. 이런 거 한번 사면은 관리만 잘하면서 오일류만, 타이어 오일류, 누유 뭐 이런 것만 관리 잘하면서 타시면 오래 탈 수 있겠죠. 2009년식 한 7, 8년은 탈 수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슬슬 아반떼 MD가 좀 나올랑말랑한데 키로수들이 많아요. 등급이 낮던가. 그래서 아반떼 MD는 아직까지도 600 이상부터는 봐야 이제 시작하다. 500만원대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차들 다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또 해보자면은 400만원대 휘발유차는 경차로는 스파크, 그 다음에 각종 레이벤, 그 다음에 더 넥트 스파크 벤, 그 다음에 더 뉴모닝 벤 종류는 연식이 좋은데 싸게 살 수 있는데 키로수들이 대체적으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프라이드 신형, 그 다음에 i30, 아반떼 HD, 그리고 뉴 SM3 네오도 있는데 네오로 가면 연식은 좋아지는데 키로수도 많아지니까 좀 안정적으로 여러가지 스탯적으로 좀 조화로운 거는 뉴 SM3 신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형으로 가면은 NF 트랜스폼, 그 다음에 SM5 뉴 인프레이션은 많이 안 나왔었어요. 대신에 SM5 신형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쪽도 이제 시작가였다라는 걸 어림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뉴 SM5 신형의 적정 시세는 500에서 600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중형차는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로체 이노베이션 나왔고요. 그 다음에 NF 트랜스폼 나왔고요. 그런 식으로 키로수 짧은 쪽으로 안정적으로 깨끗한 차 고르실 수가 있겠고, SM7 뉴아트, 그 다음에 뉴럭셔리 TG 그랜저, 그 다음에 더럭셔리도 나오긴 했는데 안정적으로 보려면 TG 조건 엄청 좋은 거, 그 다음에 뉴럭셔리 TG,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휘발유다 보니까 SUV도 휘발유 SUV가 나왔는데 QM5도 있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샘플링을 해갖고 한 대밖에 안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원래 차가 QM5 휘발유 자체가 뭐 전국적으로 수도권 전체 다 뒤져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있을 때 사가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경유가 1350원이 좀 안 되고 휘발유가 1550원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한 10% 정도의 연비가 더 나갈 수는 있으나 진동 면에서 자유롭고, 그 다음에 매연 저감 조치에 자유롭고, 그 다음에 SUV라는 용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서 SUV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유는 900만원 밑으로는 터보, DPF 매연 저감 장치, 누유, 부식, 미션, 이 5가지가 하나 내지는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매연 저감 조치 때문에 운행 제한이 걸릴 수가 있다 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또 매연 저감 조치가 더 강화가 혹시라도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근거리는 안 되겠죠. 나라에서 5등급은 이제 운행 제한 조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당장 또 4등급이 돼버리면은 원성이 높아지니까 좀 지난 다음에 좀 세계적인 뭐 시스템 흐름에 따라서 또 올린다 해갖고 4등급까지 규제가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환경부에 전화를 해봤는데 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5등급까지만 운행 제한 조치다 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라는 단서가 달린 거 보면은 4등급도 5년 이내에 운행 제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조금 염려와 추측을 좀 해보자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휘발유 SUV는 걸릴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날 수도 있다. 장기적인 오래 타려는 안목을 보면 조금 비싸도 연비가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그런 건 아니니까 미션은 잘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제가 약간 추측성의 정답을 밑에다 적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영상 녹화를 일주일
또 전에 했다가 그때 뭐 400만 원대 휘발유를 바로 찍어서 바로 올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늦었어요. 원래 오늘 2편 녹화를 할 예정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영상도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더 효율적으로 더 깔끔하게 발전된 영상을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항상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하고 싶고 작년에는 한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올해는 정말 하고 싶고 좀 달라진 포맷으로 좀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실 좀 찍어놓긴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요. 밖에 여기 단지가 좀 제가 근무하는 단지가 좀 환경적으로 협소한 부분이 좀 있긴 있거든요. 아무튼 이 지루한 영상들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영상이 너무 길어요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한데 제 목표는 일단은 하나입니다. 제 이 언행으로 인해서 이 영상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실 점이 지식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데 영상 미 그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 드릴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나날이 조금씩 옛날 거 보면은 이 음향도 그렇고 조금 퀄리티가 옛날보다는 알게 모르게 좀 올라가는데 너무 미미해요. 제가 봐도. 그리고 너무 길어요. 지루하고. 그래서 고민이 좀 큰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다는 게 찍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조금 이거를 올리기까지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기까지가 좀 두렵기도 해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릴까봐. 아무튼 올해는 더 자주 올리는 그런 효율적인 영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아직 구독하기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께서는 해주시면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알림 설정까지는 바로 잡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1만 명입니다. 중고차 유튜브를 한 지 2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구독을 이제 해주시고 해주실 분들, 해주셨던 분들,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이제 구독자 거의 10,000명이 돼가는 유튜버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빨리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